풀이가 3개 정도 되는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정현이 비웃고 있죠. 재밌다고? 지한테나 재밌지? 우리한테 무슨 재미가 있다고. x 2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답니다. 일단 식을 쓰면 이래요. x 2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은 qx가 된다고 치고 나머지가 rx인데 이 rx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rx를 구하라고 써있죠. 뒤에 써야 되는데 이거 몇 차라 써야 되죠? H. 1차 이하의 식. 이유는? 나누는 게 2차. 네, 나누는 게 2차이기 때문에. rx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주어져 있는 식을 원론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이 주어져 있는 등식은 무슨 등식이에요? 항등식이죠. 그럼 항등식에서 내가 모르는 미정계수 A, B를 구하려면 미정계수법을 써야 되는데 미정계수법 종류는 몇 종류예요? 두 가지. 하나는 계수비교. 나머지 하나는 수치 대입. 근데 계수비교를 하려면 흔히 말하는 분배가 필요하죠?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0차에게. 몇 차 필요하죠? 18차가 필요해요. 18차에 계수만 써도 19개야. 이걸 어떻게 정리해? 계수비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수치 대입이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선택지인데, 수치 대입하려면 미정계수 2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최소한 몇 개 필요하죠? 2개씩이 필요해요. 따라서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몇 개 존재해야 되죠? 2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곱식이에요. 0 되는 게 몇 개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선택지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집어넣어 봅니다. x 1 집어넣으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이쪽이 지워짐에 따라 a 플러스 b. 자, 여기까지 알았어. 근데 그 다음 이제 진행이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있는 x는 없으므로 a, b의 관계를 통해서 미지수의 개수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b 대신에 a-a를 대입해요. 이항시키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나오죠. 이 식을 다시 고쳤습니다. 미지수의 개수를 줄였으니까 x 2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ax 마이너스 a x 2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qx 플러스 a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 써 있으니까요. x 마이너스 1이 겹치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바깥으로 뺍니다. 공통 부분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qx 더하기 a 이렇게 묶이고 나머지가 안 남네요. 근데 그 얘기는 좌변에 있는 x 20제곱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어떻게? 3차 이상의 고차당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보통 조립제법 쓰죠. 20차를 조립제법 한다고? 1 가지고 20차의 개수 1, 그 다음에 19차, 18, 17 쭉 해서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언제 합니까? 아니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면 계속 1이 반복돼요. 이렇게. 2차, 1차, 상수 이렇게 돼요. 그럼 좌변에 있는 이 x의 20차는
x에 1 집어넣어서 0이 된다 뜻은 x 마이너스 인수를 가지고 있고 19차의 개수 1, 18차의 개수 1, 17차 개수, 16차 개수 쭉 해서 2차, 1차까지 모두 개수가 1입니다. 그럼 x의 19제곱 플러스 x의 18, x의 17, x 플러스 1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이게 좌변식이에요. 그럼 우변식은 x-1 곱하기 qx 더하기 a. 여기 제곱 빠졌다. 미안해요.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x-1 하나만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x-1 하나 남아야죠. qx x-1 더하기 a. 이 식도 항등식이에요. 여전히. 그럼 좌변 x-1, 우변 x-1 공통인수 빼고 남는 나머지만 써보면 얘랑 같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항등식이죠. 다시 x에 뭘 대입하냐면 1을 대입합니다. 좌변에 1을 대입하면 1, 19제곱, 1, 18, 계속 1이죠? 1이 19개에다 다시 마지막에 1까지 합치면 좌변은 20. 우변은 x에 1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져요. 그 a가 남죠. a가 20이니까 당연히 b는 반대 보였죠? 마이너스 20. 그러므로 나머지 rx는 20x 마이너스 20이 정답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2탄 봅시다. 자, 1탄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던 거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 뭐를 알게 됐냐면 이런 건 책에 어딘가에 필기해 두세요. 이왕 한 김에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를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무조건 가집니다. 이유는 x에다 1 대입하면 이건 무조건 0 나올 수밖에 몇 차든 간에 이건 꼭 0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인수를 가져요. 그리고는 x의 n-1 그 다음 차수 플러스 x의 n-2 플러스 x의 n-3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x 더하기 1까지 이렇게 인수분해됩니다. 아시겠죠? 네, 인수분해가 돼요. 자, 이거는 근데 생각보다 자주 쓰여요. 의외로. 좀 어려운 문제에서 의외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고 여기까지는 진짜 번외인데 x의 n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라 할 때가 있어요. 다만 이때는 이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인수분해 안 됩니다. 홀수일 때. 위에 있는 n은 짝수 홀수 구분 없어요.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아래는 x n제곱 플러스 1일 때는 이건 홀수일 때만 쓰는 인수분해 법인데 이게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가져요. 이유는 이게 홀수차잖아.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홀수 본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거기다 1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작아져요. 똑같이. 계속 하나씩 작아져요. 위에 있는 패턴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앞쪽이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반복이 되다가 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홀짝이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 x의 20차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죠. 이건 아까 봤으니까. 그럼 이거 하면 이거의 예를 들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1 이건 네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이건 3차 더하기 위 이제 3차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니까 3차 더하기 3차 인수분해하면 3차 떼고 곱셈 이건 인수분해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값에 부호 반대, 이렇게. 이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x의 5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x 플러스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물론 당연히 쟤를 분배하면 좌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팁도 알아두시면 네, 여기저기 엄청 자주 쓰인다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나 좀 여기저기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번에서는 두 가지를 배웠죠. 이 공식도 배웠고 그 다음에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선택했는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미정계수가 두 개인데 몫을 지우기 위한 앞에 있는 제수가 0이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제곱식이다 보니까. 그러면 식을 두 개 못 만드니까 미지수의 개수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따라서 그 0이 되는 값 하나를 선택해서 나온 A, B의 관계식에서 B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뒤를 적당히 다시 이렇게 묶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풀이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 2탄 갑시다. 2탄은 이게 x-20제곱 마이너스 1이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됐다는 뜻은 x-1이 두 번 곱해져 있는 인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1 가지고 조립제법 하면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이건 미안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다른 거랑 착각했어요. 이건 나누어 떨어진 게 아니죠? 네, 나머지가 남는 거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나누어 떨어진 식이 있어요. 나누어 떨어진 식일 때는 이게 조립제법으로 두 번 조립제법 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탄은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 개봉하는 걸로 하고 3탄으로 바로 갈게요. 네, 선생님 착각했어요.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죠. 나머지가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립제법으로 풀기가 좀 애매하고 나중에 나누어 떨어지는 문제 나오면 그때 조립제법 두 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3탄인데 네, 제작사의 실패로 제작사의 실수로 2탄 개봉이 미뤄졌어요. 부득이하게 급하게 3탄을 개봉하게 됐는데 자, 이 3탄은 아까 말했지만 당황스럽네요. 이 3탄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알아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던 게 고2에 보면 여러분 안 배웠지만 이제 미분이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들어는 봤죠. 알진 않고 이제 들어는 봤지. 미분. 어디서 들은 것 같긴 해. 니네 학년에 안 맞지만 가끔 이제 우리가 배우기 전에도 아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거?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 이런 거는 배우기 전에도 어딘선가 한 번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인데 미분적분 이런 것도 어딘선가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뭔지도 모르고. 지금은 미분이 뭔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미분 설명하려면 니네 한 달은 여기서 이렇게 집에도 못 가고 이 설명 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미분의 간단한 개서법을 통해서 이 식을 엄청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이제 배우는 건데 그러면 미분은 아까 말했지만 미분이 뭐냐 묻지 마라. 그럼 말했지만 오늘 니네 집에 못 간다. 알겠지? 여기서 누구 한 명이라도 미분이 뭐예요? 라고 언급하는 순간 얘네 집에 못 가는 거야 오늘. 선생님이 쫙 풀어낼 거기 때문에 그래? 궁금해. 네가 미분이 궁금한구나. 알겠어. 기다려봐. 쫙 하면 니는 집에 못 가. 그러니까 미분이 뭔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고 미분법 중에 아주 기초적인 제일 기초적인 계산법만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간단한 계산법을 배웁시다. x의 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보통 기호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요 위에 프라임이라고 붙여요. 프라임. 근데 우리가 그때 연립반응식 풀 때 이런 프라임을 본 적이 있었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렇게 연립했을 때 이런 거. 근데 이때 프라임은 얘랑 똑같은 x의 개수, y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라는 공통성을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기호인 거고 여기는 프라임은 진짜 미분한다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좀
이과적인 표현에서는 이 미분기호를 저렇게 안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과 표현이에요.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시오라는 기호입니다. 네. 뉴턴 표기법, 라이프지니 표기법,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더 문과적인 표현법, 이과적인 표현법 이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미분하시오 하는데 미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위에 있는 지수 2가 앞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x 앞에 생략되어 있는 개수가 1이죠. 걔랑 곱해집니다. 그리고 지수는 하나 빼기 돼요.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러면 2x 세제곱을 미분하시오. 그러면 이 3이 앞으로 일단 떨어져요. 3 곱하기 2x 한 다음에 지수의 1을 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6x 제곱 이렇게 미분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5x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요즘 1이 생략돼 있잖아요. 앞으로 1이 떨어지겠죠? 지수의 1을 빼네. x의 1 빼기 1제곱. 그럼 x의 0제곱. x 0제곱은 1이에요. 중학교 때 지수법칙 할 때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x의 0제곱은 그냥 x가 안 곱해져 있는 문자 없는 항이니까 그냥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을 미분하면 그 앞에 있는 개수가 미분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상수를 세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4를 미분하시오. 그러면 0이에요. 미분할 게 없어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0입니다.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물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원래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이 거듭제곱의 미분을 또 이해를 하게 하고 곱의 미분도 이해해야 돼. 근데 그러면 설명이 좀 길어. 어렵진 않지만 굳이 여기서 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참도록 할게요. 원래는 정확히 하면 곱의 미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곱의 미분이 뭐냐면요. 안 할게요. 네. 아니 진짜 간단해서 그래. 막 내가 지금 막 얘기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서 한 2, 3분만 더 들으면 돼서. 근데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봅시다. 미분을 하면 x 20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qx 더하기 나머지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졌겠죠? 여기까지는. 그 1번식은 동일해요. 첫 번째 어차피 x의 1을 먼저 한번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아까 보신 것처럼 a 플러스 b가 나왔죠. 근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억지로 이 b를 마이너스 1로 바꾼 다음에 여기는 a를 묶어서 다시 또 공통인수 x 마이너스를 빼내고 좌변식을 막 20차례 인수분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정리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분을 합니다. 양변을 미분해요.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니까 좌변 미분하면 우변도 미분하시면 돼요. 근데 좌변 미분해보세요. x 20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20이 앞으로 떨어질 테고 20x에 19제곱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마이너스 1을 미분하면 없어져요. 0이니까. 그리고 우변은 선생님 우변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뭐가 쓰이냐면 거듭제곱의 미분과 곱의 미분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지워질 부분이야. 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시고 얘를 미분하시면 돼요. 얘 미분하면 x가 있는 항을 미분하면 앞에 있는 개수만 남는 다음에 뒤에는 이건 b는 상수죠? 이거 문자 아니다. 상수잖아. 상수를 미분하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x에다 뭐 대입하면 1 대입해요. 항등식이니까. 그럼 x에 1 대입하면 a 값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0이 돼요. 나머지는 20x 마이너스 20.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단박에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미분을 알면 이런 장점이 있다. 아까 풀었던 그 복잡한 풀이는 여기서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예전에 어렵게 풀었던 것들이 쉽게 풀리는 게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 니네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자꾸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으면
중학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하는 이유가 어차피 중학교의 심한 문제들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그냥 일반 문제에 그냥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문제를 충분히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잘할 수 있으면 중학교 뭐가 문제가 돼?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위 호환이잖아. 상위 문제를 잘 푸는데 하위 호환을 못 푼다는 건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 교과를 할 때 좀 열심히 해둬라라고 하는 게 이번 중간고사 대비에 많이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아니 저 정도 어려운 문제도 푸는데 이거보다 더 쉬운 걸 왜 못 풀어? 이런 자신감도 생길 수 있어서 더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분도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실제로 이 교과를 지금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갑자기 선생님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얘들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교과에 보면 이 문제가 나와요 다시. 근데 애들이 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애들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저 선생님 어디서 본 것 같아요. 혹시 저 예전에 저런 거 배운 적 있나요? 라고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실제.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었어. 근데 그때는 이렇게 풀었지. 그러면 그때 그래 애들이 맞아 저렇게 풀었어. 근데 이렇게 쉬운 풀이를 놔두고 우린 저렇게 어렵게 풀었나요? 미분은 안 배웠으니까. 3탄 괜찮았나요? 네, 약간 번외 같은 느낌을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여기를 왜 자꾸 얘기를 했었냐면 이게 몰라도 돼. 이 중간 과정에 원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떨어지면서 x-1 qx 플러스 x-1의 제곱 q'x 이게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거 지우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지우지 않으면 이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쪽은 미분하면 a. 근데 이게 항등식이라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20이 되고 우변은 왜 쌤 이걸 지웠냐면 x에 1 대입하면 이거 없어져요. x에 1 대입하면 여기도 없어져요. 어차피 없어질 부분이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원래는 이 부분이 있기는 있어야 돼. 니네는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잖아. 이걸 서술형에 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서술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인수분해라는 얘기인데 뒤에 플러스 24를 빠뜨리고 이 친구가 하는 바람에 잘못된 인수분해법이죠. 그럼 다시 하라는 뜻은 저걸 24를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 전개해야 돼요. 근데 막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 가로 4개짜리 전개할 때는 어떤 의미로?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그럼 어떻게 묶으면 상수항 합이 서로 같아지나요? 가운데 2개. 양 끝에 2개, 가운데 2개 이렇게 모아주면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1로 서로 같아지죠. 이런 느낌 써주시는 겁니다. 그 2개를 따로따로 분배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되고 여기도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런 다음에 이쪽 부분을 공통부분 나오니까 치환을 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를 a 이런 걸로 치환하고 t도 괜찮고 그럼 치환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죠. a 마이너스 12 a 마이너스 2 24 분배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a 48 자, 얘가 곱셈 공식일 때는 또 집어넣어서 또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긴 좀 어렵지만 인수분해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기 A, 여기 A 항 3개짜리 인수분해니까 여기 6, 여기 8 둘 다 마이너스 A-6, A-8 자, 이제 다 인수분해 다 끝났으니까 원식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근데 여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없지만 여기가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가 있죠.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로 더 됩니다. 얘는 안 되니까 그냥 쓰셔야 되고요. 58번 문제는 이게 보기차식에 대한 의미가 파악이 돼야 돼요. 복 2차식. 저기서 복은 중복할 때 그 복자죠.
2차가 중복된 식. 그럼 2차가 중복되면 2차가 두 번 곱해진 4차를 의미하는 건가?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4차식이라고 해서 모두 다 보기차는 아니고 4차식 중에도 이런 꼴 4차 2차 상수 네, 이런 꼴로 구성되어 있으면 보기차입니다. 아니면 두 번째 4차 상수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보기차예요. 그러니까 3창이나 1창처럼 홀수창이 절대로 껴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라면 뭐 그냥 해도 되고 적당히 헷갈리면 치환하셔도 괜찮고 어떻게 치환하냐면 여기서 굳이만 치환을 하자면 x제곱을 뭐 a라고 보시고 y제곱을 b라고 보세요. 그럼 주어진 관계식은 x 4제곱은 x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13ab 플러스 b제곱 36b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여기 a, 여기 b, 여기 b, 여기 4, 여기 9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b,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ab 합치면 마이너스 13ab. 인수분해 잘 됐죠? 이제 묶으시면 돼요. a-4b, a-9b. 원래로 돌려놓도록 합시다. a가 x제곱, b는 y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 x제곱 마이너스 9y제곱. 그럼 많이 했잖아, 우리가. x제곱은 x의 제곱이고 4y제곱은 2y의 제곱이죠. 이거 합쳐 쓰려면 2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얘는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 있겠죠. 더 이상은 인수분해 안 되죠. 네, 저렇게까지만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기차 중에도 기본적으로 좀 쉬운 보기차죠. 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기차 중에 이제 밑에는 59번처럼 제곱만의 제곱꼴로 변형해봐 라고 써져 있죠. 왜 반말이에요? 어쨌든 저렇게 인수분해 안 되는 이제 보기차예요.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곱해서 플러스 9 더해서 플러스 5가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식을 변형해야 되는데 변형할 때 패턴이 4차항과 상수항은 남겨두고 저기 있는 2창을 뒤로 살짝 빼둡니다. 그리고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이 가로 앞쪽에 있는 4창과 상수항 가운데 있는 세로 2창을 만들어서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지금 여러분 교과에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새롭게 2창을 만들 때 여기 일단 x제곱이 있어야 될 거예요. 왜 x제곱입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 x제곱, 얘 x제곱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상수와 이쪽 상수를 곱하면 x제곱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상수를 만들어낼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같은 숫자 두 번 곱해서 9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3하고 3밖에 없어요. 이해되나? 근데 이제 여기서 개념이 이제 두 가지라는 얘기죠.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케이스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플러스가 되는 경우라면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 둘 다 플러스로 왔다면 플러스 3과 플러스 3을 곱해서 9가 되겠지만 플러스 3과 플러스 3을 더해서는 6x제곱이 이 앞에 왔겠죠. 근데 플러스로 오지 않고 마이너스로 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더하면 플러스 6이 아니고 마이너스 6이 생길 겁니다.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는 없던 항이잖아요. 없던 항이니까 없던 항을 6x 제곱만큼 덧셈하게 되면 그만큼을 뒤에 빼주셔야 돼요. 없던 항을 마이너스 6x 제곱을 붙였다면 반대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식은 두 개니까 그럼 답도 두 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답은 하나인데 두 개 중에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인수분해 되는 방식을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고를 때는 앞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 뒤를 보고 골라야 돼요. 그럼 뒤를 보고 어떤 꼴이 됐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하기 유리합니까? 그러면 꼴이 마이너스 어떤 전체 다항식의 제곱꼴, 이런 꼴이 나왔을 때가 인수분해하기 유리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내가 밑에 거를 선택한다면 윗걸로 선택한다면 식을 한번 써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에다가 윗걸로 선택한다면 플러스 5x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생길 테고, 아래걸로 선택한다면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5x제곱에 플러스 6x제곱이니까 플러스 11x제곱이라는 얘기죠. 아래 거는 우리가 원하는 꼴이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꼴은 위에 있는 꼴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유는 앞쪽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죠. 뭘로 완전 제곱이 되냐면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꼴이 되죠. 여기 x제곱, 여기 3, 여기 3. 둘 다 플러스. 이렇게 될 테니까요. 뒤가 마이너스 x제곱인데 조금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썼더니 모양이 눈에 보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하라는 뜻이구나. 가로 두 군데다 나누어 쓰죠? 누구를? 자, 합차로 제곱 밑에 있는 x제곱 플러스 3과 밑에 있는 x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근데 차수별로 쓰면 좀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더 보기 좋겠죠? 네, 이렇게 하면 보기차 중에도 인수분해 좀 안 되는 저런 조금 짜증나는 형태의 보기차도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꼴은 뒤를 보고 판단한다. 뒤를 보고 적당한 꼴을 찾는다. 마이너스 전체 제곱식이 나오도록. 일단 마이너스 안 나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똑같이 둘 다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뒤에 있는 항의 개수가 제곱수여야 됩니다. 1, 4, 9, 16, 25 이런 게 와야 돼요. 플러스 62번은 x하고 y의 차수를 비교하니까 y가 더 낮은 차수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낮은 차수로 묶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항의 개수가 적어지고 인수분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61번은 둘 다 똑같은 2차네요. 이럴 때는요. 그럴 때는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같은 차수일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알파벳 순으로 써주는 게 좀 보기 좋으니까 x로 그냥 묶는 걸로 합시다. 그럼 x에 대한 2창 써주시고 x에 대한 1창, 여기 두 개 x에 대한 1창이 있죠. 그럼 x에 대한 1창으로 본다면 x를 제외한 나머지 2y는 개수로 보셔야 돼요. 그럼 묶어내셔야 되죠. 2y 플러스 1x 나머지 이렇게 x 없는 전부 다를 모조리 다 상수 취급한다. 자, 이렇게 되면 항이 위에 있는 것처럼 6개가 아니고 3개짜리 인수분해로 바뀝니다. 항 3개짜리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뭐 여기 x는 자명한 사실이고 여기가 핵심인데 뒤를 2개 곱으로 표현해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표현되는 상수항이라고 표현되는 이 식이 y에 대한 2차식이에요. y에 대한 2차식을 2개의 곱으로 표현하는 뜻은 이 자체를 뭐 하시라는 얘기죠? 이 자체를 인수분해라는 뜻이에요. 곱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 y, 여기 y.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호를 신경 써야 됩니다. 플러스네요. 그럼 둘 다 플러스이면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얘네 둘을 그러면 덧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두 개 더하다 보면 2y 플러스 1이 나오죠. 여기 2y 플러스 1이 있어요. 다만 이쪽도 플러스네요. 그러면 둘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럼 곱해서 플러스인데 둘을 더했더니 이 개수 앞에 양이 아닌 음이 붙는다. 그러면 이때는 둘 다 마이너스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문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지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딱 구조에 맞게 잘 만들어졌으니까 위에 거 하나 묶으시고 아래 거 하나 묶으신 다음에 가로를 그냥 이어 쓰시면 되죠. x 플러스 가로는 의미 없으니까 그냥 풀어낼게요. 이렇게 쓰시면 네,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두 개의 다항식의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신 거죠. 3차식을 한 문자에 대한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불입제법 한 번 쓰시면 되고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한 번 하면 1차와 3차의 곱으로 나눠지지만 3차를 보면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죠. 3차를 다시 한 번 더. 저번에 아마 4차 인수분해하는 거를 두 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다시 연습용으로 한번 해보시고 인수분해 활용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숫자에 적용하는 거죠. 이건 중3 교과에도 나오잖아 이런 것들은. 근데 그보다 좀 더 이제 어렵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에 뭐 간략하게나마 네, 하나를 해본다면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78번 그냥 넘기기 애매해서 다음 식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간단히 계산하시오. 저거를 학교 시험에 내면 진짜 계산하는 애들 있다 저거. 이거 하는 애들 있어요 진짜. 4, 4, 16 괜찮아 나는 참을성이 많으니까 하면서 이거 하는 애들 있어요. 곱한 값 더한 값 1, 1, 5, 6 괜찮아 한 번 더 곱하면 돼. 괜찮아 계산하면 돼. 괜찮아 이런 거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애들이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크게 키우죠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아니면 문제를 낼 때 서술형에다가 다음을 인수분해를 이용하시오 라고 한 다음 옆에다가 직접 계산한 것은 오답으로 간주함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도 애들이 저런 애들이 생기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왜 34가 겹쳐 보이지? 라는 것과 맨 끝에 있는 64는 앞에 있는 34는 세제곱되어 있는데 맨 끝에 있는 64는 왜 세제곱 안 돼 있지? 4를 3번 곱하면 64인데? 이상하다? 이거 뭐 왜 이런 꼴이지? 하다 보니 34를 A로 보시고 4를 B로 보세요. 그럼 앞에 있는 저 식은 A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12를 마이너스 3 곱하기 34의 제곱 곱하기 4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뒤에는 플러스 미안해요. 부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4를 B로 봅시다. 그냥 4가 아니고 플러스 48 곱하기 34에서 34는 A인데 48을 뭘로 써야 되냐면 3 곱하기 34 곱하기 3에 뭘 곱해야 48이 되죠? 16이잖아. 16은 4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돼 있는 꼴이네요. 그렇죠? 저런 자세가 필요하죠. 저런 도끼가 있어야. 네. 자 이런 꼴로 변형이 가능한 거 이해되십니까? 네, 딱 맞춰져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던 식이에요? 3차식의 인수분해인데 A 그렇지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분배하면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럼 더 다 한 가잖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34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가 다 계산한 거죠. B를 그냥 4로 보셔야 돼요. 네, B를 그냥 4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우리가 다 지금 처리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B를 4로 보시면 34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이건 30의 제곱이네요. 세제곱이네요. 30의 세제곱 얼마요? 27000 이렇게. 됐습니까? 보이십니까?
오! 역시 스타니. 네. 뭐가 보이는가? 저는 이게 보입니다, 선생님. 2분의 1. 이 식이 a 빼기 b의 제곱, b 빼기 c의 제곱, c 빼기 a 제곱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대입.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b 4의 제곱, b 빼기 c 마이너스 2의 제곱, c 빼기 a? c 빼기 a가 없는데? 연립. 위아래 두 개 연립. a 빼기 b 4, b 빼기 c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를 더하죠?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b는 지워지고 a 빼기 c는 2. 그럼 a 빼기 c가 아니고 c 빼기 a인데요? 그럼 c 빼기면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제곱되어 있잖아. a 빼기 c의 제곱이나 c 빼기 a 제곱이나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바꿔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얘는 16 더하기 4 더하기 4 24 이렇게 되겠네요.